어릴 적 안경 쓴 사람이 괜히 멋져 보였던 아리. 안경 쓰고 싶다고 TV도 가까이서 보고 책도 불 끄고 읽고 등짝 맞을 짓만 골라서 하다가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안경에 똑똑한 사람, 진짜 어른 같은 이미지가 아기 아리를 혹하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안경 쓴 사람이 실제로 똑똑할 수도 있다는데? 오늘의 교양만두는 시력입니다. 명탐정, 전교 1등, 매드 사이언티스트, 만화 같은 곳에서도 꼭 똑똑한 포지션의 친구들은 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은 신뢰가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고 눈이 가려져서 거리감과 신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선 피의자에게 안경을 쓰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무해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안경 낀 사람은 단순히 눈이 나쁜 거지 실제로 똑똑한 것과는 별개인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안경이 실제로 지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 102만 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와 시력검사를 연달아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능검사 점수가 높은 참가자는 평균보다 근시일 확률이 1.85배, 고도 근시일 확률이 2.73배나 높았던 겁니다. 반면 지능검사 점수가 낮은 참가자는 근시일 확률이 0.59배로 오히려 낮았습니다. 즉, 지능이 높을수록 눈이 더 나쁜 사람이 많았던 거죠. 특히 언어 관련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안경을 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책을 많이 읽거나 교육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근시인 경우가 많았죠. 그냥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눈 나빠진 거 아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시는 선천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연구가 등장했는데요. 2018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는 시력과 지능이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약 30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능과 다른 유전적 특성을 추적하는 검사를 했죠. 놀랍게도 지능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안경을 쓸 정도의 근시가 생길 확률이 무려 30% 가까이 높았습니다. 시력을 결정하는 유전인자와 인지 능력을 결정하는 유전자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 정도만 밝혀냈을 뿐 두 유전인자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안경 쓰시는데 그럼 나도 빼박 안경쟁이가 되는 걸까? 나쁜 습관이 눈을 망치는 건 명백한 팩트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력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의 근시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부모가 모두 -6 이상의 고도근시면 자녀도 고도근시일 가능성이 무려 11.4배 높았습니다. 반면 부모 모두 눈이 좋을 땐 자식이 고도근시일 확률은 평균보다 낮았죠. 근시도 분명히 유전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근시는 맺히는 상보다 눈알이 가로로 길 때 나타나는데 만약 선천적으로 눈알이 크다면 책이나 스마트폰 같은 습관과는 상관없이 안경을 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진짜 유전이라면 왜 근시 유전자는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걸까요? 당장 아리만 해도 안경을 뺏기고 원시 시대에 떨어진다면 눈앞에 보이는 게 토끼인지 뱀인지도 구분 못하다 물려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시력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재미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시가 생존과 직접적 연관이 없었을 거라는 가설. 눈이 아주 나쁘다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무리 생활을 한 인간 특성상 원시 시대더라도 무리가 커버쳐졌을 가능성이 있고 문명이 발달하며 점점 눈이 나쁜 게 생존과 연관이 없어졌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유독 눈이 나빠진 거라는 가설입니다. 과거 인류는 이 정도로 눈이 나쁘지 않았지만 인류가 문자를 쓰고 책을 읽기 시작하며 똑똑해진 대신 점차 시력이 퇴화했다는 주장이죠. 눈과 뇌의 발달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맺히는 상보다 눈알이 크면 초점이 맞지 않아 근시가 오게 되죠. 어릴 때는 눈이 좋았는데 크면서 안경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눈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종의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며 눈도 덩달아 커져 근시일 확률이 올라갔다는 가설입니다. 한국은 어린 세대로 갈수록 근시 비율이 점점 높아져 이제는 학생 10명 중 8명이 안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력이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지역의 학생들의 근시율이 특히 심각한데요. 반면 유럽이나 미국의 근시율은 15% 정도고 아프리카나 남미 일부 국가는 1%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눈이 나쁜가요? 이제부터 막 살 거임? 잠깐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독 동아시아 사람들의 눈이 나쁜 건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는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계 아이들과 시드니에 사는 중국계 아이들의 시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죠. 싱가포르에 사는 어린이들의 근시 비율은 약 29.1%이었던 데 반해 시드니의 어린이들은 근시 비율이 3.3%로 확연히 낮았습니다. 두 집단은 인종과 나이가 모두 비슷했지만 딱 하나가 달랐죠. 바로 생활 패턴. 시드니의 어린이들은 주에 거의 14시간 정도 바깥에서 놀았지만 싱가포르 아이들은 고작 3시간 정도였죠. 또 숙제하는 시간도 싱가포르 아이들 쪽이 시드니 아이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즉, 동아시아권 문화의 높은 학구열과 부족한 야외활동이 근시 비율을 끌어올린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야외에서 햇빛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안경을 쓸 확률이 낮다는 연구가 소개되었는데요. 눈이 햇빛을 받으면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나와 근시 예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책을 많이 보는 습관뿐 아니라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도 동아시아인의 높은 근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릴 적 야외활동과 거리가 정말 멀었던 원이 커서는 결국 눈이 침침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길 아무 안경원에 쏙 들어가서 시력 검사하고 안경 이것저것 고르고 주문 넣고 밖에 나가서 잠깐 밥 먹으면서 기다리면 안경이 짠 하고 완성되죠. 그런데 한국의 안경 맞추는 속도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처럼 한 곳에서 시력 검사, 안경 태사기, 렌즈 맞추기까지 싹 다 해주는 나라는 꽤나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력 검사를 할 때 검안사를 찾아가 몇만 원 정도 되는 검사비를 내야 하는데요. 그곳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안경원에 가서 따로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 렌즈를 맞춤 제작하는 기간이 길어서 보통 1, 2주는 지나야 안경을 겨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속도도 빠르고 가성비도 좋아서 요즘은 아예 관광 온 김에 안경까지 맞춰가는 외국인들도 볼 수 있다네요. 혹시 아리처럼 부모님 다 고도근시인 순혈 근시대린 전만이 있으신가요? 순혈이라면 더더욱 빡세게 눈 관리를 해줘야겠죠. 여러분, 햇빛 많이 보시고 야외활동 많이 하시고요. 교양만두 영상도 재밌다고 야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보면 아리가 혼내주고 갈 겁니다. 저희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자고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